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위 1%만 알고 있는 매집 강의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매집봉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중들의 말로는 말 그대로 앞전의 물량들을 이렇게 파동이 있다면 앞전의 물량들을 받아먹는 이런 윗꼬리형 캔들이라거나 아니면 잠깐 개미를 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세력의 의도는 되게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저희들이 빨리 익절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익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개미털기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봐야 아는 결과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것들이 매집봉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애초부터 이렇게 다시 파동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언제 이게 매집봉으로 작용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기 위해서의 매집봉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앞전에 물량을 받아먹고 다시 빼기 위해서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한 구간의 매집봉인지, 그거는 저희들은 매집봉이 생겼을 때에 알 수 있는 저희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은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주가에 좀 가격대가 나와주면 거래량의 조금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말씀을 해드리자면, 제가 차트를 보다가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되게 재밌게 움직이는 걸 예전부터 봤었거든요. 제가 사실 블로그에도 글을 써놨는데 블로그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영상으로 남기는 겁니다. 예전부터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매집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도 남겼었고, 그래서 왜 매집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는 솔직히 이런 매집의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정상적이게 움직이는 매집과 비정상적인 거래량, 그런 것들이 세력이 담겨 있다라는 결국에는 말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거는 항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손을 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세력이라든지 가격을 올리고 싶어하는 단체나 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력이겠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게 포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마 진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거든요. 되게. 자, 한번 보시면은 지금의 주가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되게 모든 주식들이 슈팅을 크게 쏴줬었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여기에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 주는데 여기서부터 되게 수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렇냐라면 여기가 제일 수상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수상한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제가 수상하게 여기는지. 3초 드릴게요. 3초.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여기죠. 여기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졌어요. 여기를 제가 1번 구간이라고 할게요. 1번.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서도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줍니다. 여기가 2번 구간. 그 구간은 2번 구간. 여기 다시 거래량이 한번 세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도 세게 꼬리를 말아줍니다. 3번 구간. 자, 여기에도 주가가 세게 터졌지만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4번 구간. 자, 여기에도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거래량 한번 세게 다시 터져주는 5번 구간. 그러면서 주가는 아래로 하락을 했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1번 구간이 애초부터 거래량이 세게 터뜨렸잖아요. 거래량이 좀 세게 터진 편이었는데 1번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다시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을 만들어줬어요. 거래량이 죽으면서. 오케이,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조금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는 형식의 그림이라고 조금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죽어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죽어, 이렇게. 근데 앞전에 주가의 형태가 어땠죠? 강한 캔들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꼬리를 만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르는, 흔히 말하는 꼬리가 긴 매집봉의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 꼬리만 생기면 다 사람들이 매집봉인 줄 아는데, 그거는 제가 방금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빠져버리고 이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세세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말은 이 캔들로 인해서 앞전에 있는 걸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애초부터 여기에서 이 캔들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의도를 알 수 있다. 아, 앞전에 걸 받아 먹었구나. 왜 받아 먹어 올렸겠어요? 올리려고 받아 먹었겠죠. 이거는 올리려고 받아 먹은 캔들이구나. 올라갈 때 이때 살짝 누를 때도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도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죽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결국엔 여기 위치까지 다 올랐어요. 근데 여기 위치까지 다 올랐는데 한 번, 두 번을 지금 다시 매물을 받아 먹어주죠. 두 번을 빨았어요. 여기 두 번 빨고 세 번을 빨았어요. 근데 세 번째 빠는 거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또 죽었네? 그럼 이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눌리면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눌리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건. 왜냐하면 확률, 무조건이란 단어가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률이 되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 번을 받아 먹었는데 지금 세 번을 받아 먹고 거래량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말은 아, 이거 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세 번이나 받아 먹겠어요? 어차피 뺄 거면 한 번, 두 번 올리고 그냥 내려버리지. 올리려고 이거는 받아 먹었다라는 의도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뺐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또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올라가는데도 거래량이 죽어버린다는. 그러니까 위로 치고 올리는데도 나올 매물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조용조용하게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의지가 강한 거죠. 결국에는 조용조용하게 올려서 조용조용하게 나중에 이슈를 터뜨려서 팔아먹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있는 이쪽까지의 주가의 라인은 결국엔 다 거래량이 없었죠. 거래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매집봉 이상으로 주가가 가준다고요, 위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여기랑 똑같이 다시 매집을 터뜨려줍니다. 거래량이 한 번 더 세게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눌릴 때 생각을 해야겠죠. 앞전에 정가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정가범위에요. 얘는 정가를 줬는데도 이렇게 눌려줬다. 근데 여기에서까지 몰라요. 솔직히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버릴지. 뭐 추세를 매매한 사람이면 이렇게 봤을 거고. 근데 여기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죠. 앞전에 이런 정가를 저질렀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또 올렸는데 여기에서 또 나와버렸어. 이 매집이 결국엔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매집이 엄청 조금 터뜨렸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받아. 이 정도 오른 거야.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야겠죠. 눌릴 때는 여기에서도 아, 앞전에 정가가 있으니까 이거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봐도 괜찮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든지 손절 라인을 또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동원해보라고. 한번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률을 높여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거래량이 죽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도 또 거래량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앞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전부 다 앞전에 이 고점을 찍었던 물량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는 그런 캔들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그냥 뭐 잡아볼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또 거래량이 죽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거래량이 없는 형태로 가면서 이제는 빼려는 의도를 여기에서는 보지를 못하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져주잖아요. 앞전보다 세게. 여기에서 캔들이죠. 이 캔들, 꼬리 캔들, 이거 여기 캔들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어요. 여기에서는 몰라요. 솔직히 여기에서 더 올리려고 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빼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건지, 그러니까 개미털기인지 뭐 진짜 뭐 그런 걸 이걸 나왔을 때 모른다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매집봉으로. 근데 이런 매집봉의 의도로는 충분히 해석을 해볼 만한 이런 걸 해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캔들이 나와줍니다. 일단은 캔들이 나와주고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빠져주고 여기에서도 한번 더 세게 터뜨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앞전이랑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거는 내려가면서 지금 다시 거래를 받아먹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 내려가는 형태인데 지금 다시 거래량을 받아주네. 진짜 빼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서 또 올리면서 또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몰라요. 솔직하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질 못한다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손절 라인이 꼭 필요한 거고, 그걸 기준을 이탈했을 때에는 분명히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들을 파악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가 다 이탈되거나 손절 라인이 깨졌을 때는 분명하게 이렇게 또 잘라야 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의 그림만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는 확실하게 알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에서는 솔직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눌렸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바다 먹으러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여기는 솔직하게 제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여기에서 잡았으면 먹었겠지만 여기에서 잡았으면 털렸겠죠, 분명히 저도. 근데 그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더 볼게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앞전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매집이 나왔어요. 물량을 받아먹는 매집들이 이렇게 나와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앞전에 받았던 주가의 형태의 움직임이 그 이전의 고점들의 물량들을 다 받아먹어서 이 지금 나올 매물들이 없어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눌렸을 때 잡아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솔직히 제가 작은 그림을 분석을 해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은 그림을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다 매집인 거죠, 솔직하게. 전부 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 매집이에요, 큰 그림으로. 다 매집입니다, 이거. 자, 매집은 뭐예요? 매집을 하는 이유는 이 매집한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려고 매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집한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 전체가 솔직하게 저는 다 매집으로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작은 그림 안에 매집에서도 분명히 먹을 구간이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은 여기였죠. 여기 구간이죠. 큰 그림에서 여기 구간인데, 결국에는 이 전부 다 큰 그림이 이렇게 매집이죠. 이렇게 매집이죠. 그러면 앞전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앞전에도 이런 매집의 형태가 있었다면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앞전에 이런 형식의 고점을 찍었다면 당연히 물량 아웃이겠죠. 물량이 빠져나가. 근데 하락할 때 어떻게 돼요? 하락할 때도 거래량이 다 물량이 빠져나가고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없으니까 빠져버리겠죠. 근데 세력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빼지 않는다라고요. 다시 주가를 관리를 해준다고요. 물량이 다시 이렇게 또 들어와요. 먹어주는 물량들이 이렇게. 그러면서 장기로 눈치를 안 채게 이렇게 모아주겠죠. 근데 여기에서부터가 제일 수상했다라고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매집의 형태가, 제가 방금 짧게 설명한 거, 이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수상한 움직임들을 애초부터 보여주고 있었고, 이런 가격대로.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매집이 시작되는구나,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이제 언제 쏘는가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쏘는가도 중요하고 얼마까지 가는지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 올라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이러한 가격 박스 형성대를 해주고, 이게 전부 다 이 정도의 가격대가 다 매집이었다면 평단가가 한 이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세력들 평단가가.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본다면 세력들 평단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또 주가의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에서는 또 거래가 없죠. 여기에서도 거래량 없이 내려갔어요. 분명히 여기에서 거래량 없이는, 매도의 거래량이 없이 내려갔어요. 매도의 거래량 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을 그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앞전에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죠? 꼬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 이거를 매집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도 똑같죠. 갭으로 지금 이까지 상승시켜놓고 꼬리를 이만큼 달았는데, 꼬리를 이만큼 달아줬는데 지금 거래하는 물량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앞전에 여기를 다 받아먹고 내렸기 때문에, 조용조용하게 내렸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에서도 또 거래량 할 때 상승 없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 이거에 지금 이거 거래량이에요. 이거 다시 매집의 거래량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앞전에 다시 이런 캔들들이 나왔는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앞전에 여기가 전부 다 매집이었다는 뜻이라고요. 결국에는 매집을 해주면서 다시 여기에서 거래량을 한번 세게 터뜨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진 건 몸통으로 다 받아 올리는 거래량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그거겠죠. 추세를 돌리는 추세 전환봉이겠죠. 결국엔 여기가 기준이 된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희 기준봉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다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기준봉에 대해서 다 아실 텐데, 이 박스를 뚫어올리는 추세 전환봉이 이게 기준봉이 된다라고.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 세게 갈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온다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분석했듯이 올라갈 때에도 똑같이 분석을 해봐야 여기에서 거래량이
또 죽고 올라갈 때 또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다시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또 거래량 한번 터뜨려 줬는데 다시 거래량 없이 눌러주고 여기를 몸통까지 받아 올렸는데도 거래량이 죽으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결국엔 이거를 또 거래량의 가격대를, 매집의 가격대를 넘어버린다라고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다시 눌러주고 여기에서 한번 더 터뜨려 주죠. 더 올라가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네, 모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움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매집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런 매집의 의도 파악이, 그러니까 저는 확률을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들도 본다 했잖아요. 지지와 저항도 본다 했고 뭐 매집 거래량도 본다 했잖아요. 거래량은 이런 걸 본다라고요. 저는 결국에 매집과 거래량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결국엔 뭐예요?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핵심이 앞전에 받아먹는 이런 큰 거래량의 매집의 봉들이 나와준다면 그 이후에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죽으면서 몸통까지 다 올라왔는데도 거래량이 죽었다 만약에, 그러면 앞전에 이 매집의 봉은 애초부터 올리려고 받아먹은 거래량 매집의 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매집의 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한번 또 잡아볼 수 있겠고, 눌렸을 때 확률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이 결국엔 뭐죠? 앞전에 물량을 받아먹는 매집이 나오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또 그것보다 매집보다 더 큰 상승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거를 또 큰 그림에 대입을 시킨다면, 제가 말한 지금 두 번째죠.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 자체가 결국엔 봉 하나라고 친다면,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온 도지 캔들이라고 친다면 이거를 하나의 캔들로 쳐볼게요. 그냥 이런 식의 캔들인데 거래량이 이만큼 터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몸통이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근데 여기는 거래량이 지금 죽은 상태예요. 이런 그림이라고요. 지금 캔들로 치자면.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네. 결국에는 앞전에 받아먹는 물량들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 오히려 좋은 신호다, 비정상적인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설명하면서도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매집의 물량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이내 위치한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세력은 주가를 올리려고 이거를 매집을 하는 건데 빼버리면 누가 손해요? 누가? 세력이 손해예요. 매집을 한 사람이 손해라고. 결국에는 평단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단을 제가 유추해본 것도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유추해본 것도 세력의 평단을 그냥 유추해본 거고, 빼면은 결국엔 세력이 손해예요. 근데 개인들은 뭐예요? 개인들은 본인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요. 결국엔 생각의 차이죠. 뺐을 때 더 유리한 사람들은 개인이라고요. 결국에 이런 물량이 들어와 있는 위치에서 세력들이 뺐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더 유리하다라고요. 손절만 잘 해준다면. 그래서 역배열의 차트에서도 제가 뭘 본다고 했죠? 계속 거래량과 매집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결국에는 확률을 다 높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법을 찾지 말고 기본기를 배우세요. 이런 기본기를 배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역배열에서도 유리한 역배열이 있어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 있는 역배열이 있다고. 장기 입형 아래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매집이 들어가 있는 장기 입형 아래에 있는 캔들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물량이 들어와 있는 위치에서는 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결국에 빼면은 누가 손해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쫄 필요가 없는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바닥을 찍고 들어가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확률의 도 같이 쓰면 뭐 굉장히 확률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개 가르쳐줬네요. 3개. 큰 그림에서 매집을 보면 되고, 또 작은 그림 안에서도 매집을 보면 되고, 2가지죠 그게. 그리고 물량이 들어와 있는 위치에서는 결국에 쫄 필요가 없다. 솔직하게 뭐 그냥 눌림목에 잡았는데 손절도 당연히 짧게 나왔고, 제가 분명히 말했죠. 크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손절을 짧게 볼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잡아가시면 된다. 그러면 물량 아웃의 위치는, 빠져나가는 위치는 결국에는 이런 각도를 세웠을 때는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이런 식의 박스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헤드앤숄더 패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뭐 모릅니다. 그냥 알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말할게요. 굳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쳐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야금야금 파는 거거든요. 이게 고점 라인에서 뭐 이슈를 터트리든 뭘 하든 이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야금야금 팔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3,000원인데 지금 2만원 찍은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이거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 들어가겠습니까? 5배가 넘게 오른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아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거는 큰 그림의 아웃이고 단기 아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단기 아웃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거랑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솔직히 거기에서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기 때문에 손절을 더 빨리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지금 이 영상을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많이 돌려보세요. 이 영상을 진짜 100번을 돌려보세요. 100번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고, 제가 쓰는 확률의 기법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기법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런 형태의 주가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이런 형태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작은 구간에서도 분명히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데에도 거래량이 죽는, 이런 단기 라인에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알면, 메커니즘을 알면 결국엔 먹을 게 보인다.